반갑습니다. JMTV 김채연입니다. 오늘 저와 같이 함께 보실 차량은요, 바로 따끈따끈한 2020년식의 BMW 520i 럭셔리 라인 모델입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다시피 보통 BMW 하면은 파란색, 흰색을 많이 보셨겠는데, 오늘의 차량은요, 보기 드물게 5 시리즈의 블랙 컬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5 시리즈인데 블랙이다 보니까 7 시리즈인가?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클래식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. 아까 일부러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라이트를 켰는데 움직이는 어댑티드 헤드램프였던 거 확인하셨나요?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도 한데요. 해당 차량 BMW 5 시리즈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, 연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마 주행거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2022년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2, 23, 2년 정도 탔으니까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탔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는 7,000km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. 10,000km도 뛰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 혹은 휠, 타이어 상태보다는 옵션적인 부분,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쭉 넘어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스크래치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주행 자체를 별로 안 했던 차량이고요. 뿐만 아니라 주행과 별개로 이제 문콕 건축하실 텐데, 문콕 엣지 라인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합니다. 안쪽을 아마 살짝 보셨겠지만 바로 캐러멜 컬러로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메인 키포인트입니다. 하단 쪽에 보시면은 웰컴 라이트 그리고 럭셔리 라인이라고 적혀 있고요. 안쪽을 보시게 되시면 바로 그레이와 모카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가죽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. 되게 독특하게 보통은 원톤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캐러멜 컬러에 그레이 컬러로 스티치를 굉장히 포인트를 잘 준 것 같습니다.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고요. 심지어 안쪽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전자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. 가운데 센터 쪽 보시면은 대시보드 굉장히 와일드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. 왼쪽으로 핸들 쪽 놓고 와주셔도 되게 스포티한 디자인의 핸들, 그리고 클러스터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. 확실히 MSP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부분적인 요소는 확실히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. 하단에 에어댐, 핸들, 페달, 그리고 뭐 M 라인이 빠져 있다라는 거, 그리고 뭐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자면, 뒤쪽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 라인에 화려함이 빠져 있다라는 데에서 확실히 MSP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MSP를 장착하고 안 장착하고의 여부는 소비자분들의 선택이긴 한데요, 느낌이 정말 확연하게 다릅니다. 장착을 했다면 디자인적인 부분적인 차이인 거지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, 실제로 외관상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합니다. 대신에 장착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처럼 좀 더 유려한, 쉽게 얘기해서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트렁크를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차량의 좋은 장점이 뭐냐면, 옆에 입구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어서 큰 짐을 넣기도 좋고요. 안쪽 깊이까지도 좀 깊이감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골프백을 넣으실 거면 소프트백이거나 드라이버는 빼야지만 들어갑니다. 웬만하면 뒷좌석에 싣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뒤쪽에 순정 매트가 들어가 있는 거 봐서는 안쪽엔 다른 매트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거겠죠? 잠시 후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마다 진짜 확실히 갈리긴 하는데, 뒤쪽에 이 디퓨저 라인이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확실하게 스포티하냐 아니면 좀 더 중후한 맛이냐의 느낌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만약에 흰색이었으면 좀 밋밋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블랙 차량이어서 좀 더 대형 세단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랜저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CC만 놓고 보면은 조금 작은 차량이 이죠? 국산 차량과 놓고 해서 봤을 때 이 CC면은 2000cc거든요, 해당 차량에. 소나타급이죠. CC만 놓고 보자면 소나타급인데, 크기만 놓고 보자면 그랜저급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후륜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운데에 지나가는데 턱이 조금 있긴 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안쪽을 보여드리면 후륜 베이스이다 보니까 전륜 베이스인 차량보다는 턱이 조금 높고 안쪽 공간, 휠 베이스 공간이 조금 더 좁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. 대신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열선 시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, 뒤쪽 안전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. 안전벨트 쪽에 이 보호 가드, 비닐까지 그대로 다 장착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.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동을 한번 먼저 걸어 볼게요. 확실히 이쁘다, 이뻐. 2020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정속 주행 장치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.
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경보장치, 차선 유지 보조장치,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안전 옵션들은 대거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전 앞쪽에 있는 저 계기판 디자인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스포츠 살짝 미세하게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?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는데 아마 이 에코 모드가 가장 많이 변하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주고 있고요. 우측으로 넘어와서 이 와일드한 계기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비게이션 그리고 카 앱들 모두 볼 수 있는데요. 앱을 통해서 애플 카페이,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모두 다 실현이 다 가능합니다.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앱 자체는 없는 것 같고요. 지금 자동차 쪽으로 넣고 와서 보시면 주행 정보, 차량 상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차량 상태 보시면은 타이어 공기압 점검이라던가 체크 컨트롤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지금 차문 열림과 공기압 점검을 받으라고 떴지 공기압이 낮다는 건 아니고 주기적인 점검을 받으라고 지금 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 내려오면은 소리 들었어요, 감독님? 힝 하는 소리? 이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 시간을 즐기십시오. 아, 이거 모드에 따라서 잘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달라지고요. 천정에 있는 이 썬루프가 오픈이 됐다가 닫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요. 아마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은데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버튼들보다는 주로 위쪽에 있는 컨트롤러에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.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시트 히팅, 블라인드까지 모두 다 이 앞쪽에서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와우. 요런 것도 있는지는 몰랐네요. 와. 약간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. 아무튼 이런 기능까지 조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 친구는 럭셔리 트림이기 때문에 우편 트림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열선 시트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우편 트림이 좀 높아지잖아요. 그럼 여기 있는 버튼들이 모두 다 터치로 들어갑니다. 이 위쪽으로. 약간 끝나는인데 해당 차량이 럭셔리여서 그렇지 트림이 위로 올라가면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되고 위쪽에 디스플레이로 들어옵니다. 전 이 버튼이 더 좋아요. 왜요?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. 위치를 외워도. 누르다가 잘못 눌리거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버튼들이 더 낫다. 그럴 수 있겠나? 그러면 K8을 타시면 확실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시겠다. K8은 무조건 모두 다 버튼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누르는데 이렇게 얘네들처럼 누르는데 조금 감이 잘 안 오는 게 조금 있긴 하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독특하게 원 차키, 그리고 디지털 차키, 그리고 진짜 디지털 키, 디지털 차키, 디지털 키. 요 차키까지 NFC 있는 거 봐서는 카드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요 도어 열릴 수 있는 이 차키까지 총 3개의 차키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앞쪽에 무선 충전 당연히 가능한 차량이고요. 오토홀드라든가 전자파킹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해당 차량의 가장 큰 재밌는 점이라면 주행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편안하고 컴포트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기름의 양으로 놓고 봤을 때 4분의 1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확실히 520 디젤이 아니라 520i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정숙한 것 같아요. 핸들의 떨림이나 차체의 떨림도 확실히 줄어들기도 했고요. 지금 시동을 켜놓고 문을 열어놔서 그러는데 도어를 다 닫고 났을 때에는 예전 BMW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정숙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이어서 앞쪽에 확인도 가능하고요. 내비게이션이 앞쪽에서도 또 구현이 되다 보니까 굳이 우측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 없이 시선을 살짝만 아래로 내려서 내비게이션까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BMW 520i 럭셔리 라인으로 같이 함께 봤습니다. 2022년형 모델에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주행거리 7,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게 딱 하나 있을 겁니다. 아니 내년에 풀체인지가 나온다는데 지금 저걸 사는 게 맞을까? 맞는 이유를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.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나는 무조건 현금으로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나는 할부를 조금 껴서 구매를 할 거다, 아니면은 내년에 나올 신차 가격 놓고 보고서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. 유럽에서 출시하겠다고 했던 BMW 5 시리즈의 신차 가격은요 8천만 원대부터 시작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물론 유럽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낮거나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7천만 원을 넘는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이 가까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
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5천만 원대에 심지어 5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8천만 원대에 구매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직접 한번 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시는데요. 완납이 아니라 10% 단돈 10%만 예치를 하신 다음에 3일 시승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3일 시승 후 반납을 하실 때에는 반납 페널티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재상품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. 실내외 클리닝 그리고 재성능, 재검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10만 원만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은 전액 다 돌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한번 3일 동안 타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럭셔리 라인이라고 해서 MSP가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. 왜냐? 엔진은 동일한 엔진이기 때문에 주행을 해보시면 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고요? 차는 BMW니까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JMTV 김채연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